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월 8일에 찾아뵙는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동안 질질 끌어오던 송영길 재판이 있었습니다.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징역 2년에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 추울 때 오늘 또 더군다나 날씨 엄청 추웠잖아요. 이제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참 뻔뻔한 사람들이죠. 계속 나와서 무슨 자기는 죄가 없다, 이거는 모함이다, 정치적인 안갚음이다, 복수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근거 없는 얘기다. 결국은 오늘 구속됐습니다. 예. 재판이 끝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돼서 추운 구치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1심인데 2심 이제 또 대법원 이렇게 갈 때까지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구속되고 나서 보석 신청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구속 기간이 다 돼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때 빨리 받지. 그럼 좀 더 따뜻할 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엄동설안에 그 구치소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좀 많이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 같이 저기도 있잖아요. 그 동기 또 있잖아요. 동기, 깜빵 동기, 조국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거기서 서로 반성하면서 추운 겨울 지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그것도 사실 감지덕지입니다. 특히나 조국은 그 서류 조작해서 자기 아들, 딸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좋은 데 보내려고 했던 거, 이거 당연히 엄청난 비판을 받아야 되고요. 이 나라를 그때 당시 두동강 냈던 원흉입니다. 원흉. 그 사태로부터 지금 이때까지 이 사단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거를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자기 잘났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 거기 또 다 그 형기 살고 나와서도 반성하면서 조용히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근데 또 할 거야 아마. 또 이게 역사적 재판이 어떠니 무슨 명예회복이 어떠니 저떠니 또 떠들 겁니다. 절대 그거 우리가 귀담아 듣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언론에서 절대 다뤄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언론에 와서 그냥 변명 몇 마디 하면은 그걸로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언론이 이게 문제라니까요. 왜 그 자리를 깔아줍니까? 아예 듣지를 말아버려야지. 지역까지 갔다 온 놈이 잘냈다고 나와서 그 이해되지도 않는 말을 해놓고 자기가 이제 다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진짜 뻔뻔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이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려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정치라는 거를 이 직업으로 삼으려면 어느 정도는 좀 뻔뻔해야 이게 정치라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뻔뻔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 적반하장, 내로남불 이런 것들에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어야 정치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한 거, 자기 자신의 영달과 돈벌이를 위한 방법으로 정치를 택해서 그 특기를 살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꼭 국회의원만 되면 이 사람이 이상하게 돌변하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돌변을 하더라고요.
그거의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김민전이라는 사람입니다. 김민전. 그 양반 진짜 어떻게 그런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나? 변질될 수가 있나? 나는 그 끝판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김민전 의원의 그 전과 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근거도 없는 엉뚱한 얘기 퍼뜨리고 누구한테 들었다래고 어디서 들었어? 그러니까는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나 누구한테 들었다래고 그게 누구야? 그러니까는 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말 못한다래고 그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정치계에 들어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어쨌든 죄는 제대로 간다고 송영길 전 대표가 아주 오늘 보기 좋게 구속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 판결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나라의 그 사법부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저기 휩쓸리지 않고. 근데 너무 또 작게 나왔더라고요. 검찰에서 9년을 구형을 했는데 2년 나왔어요. 2년. 또 돈 봉투 주고받은 건 또 무죄라고 또 나왔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작은 얼마 안 되는 기간이라도 거기 교도소에 들어가서 본인 스스로가 많은 반성을 하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재판이 있었는데 유동규 씨하고 법정에서 째려보고 난리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서로 째려보거나 말거나 우리가 상관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법정에 들어갈 때 그 모습 보셨죠? 무슨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무슨 옷이 이렇게 찌그러졌잖아요.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 멘탈이 확 다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지금 자기 앞에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으니까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쇄시키고 아닌 것처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뭐가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엄청나게 지금 조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추도 제대로 못 끼고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좀 스마트하고 좀 깔끔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화장을 하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뭔가 좀 정돈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첫 단추를 제대로 못 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단추를 그거 찌그러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지지 못했다는 거라니까요. 그럼 첫 단추를 제대로 못 끼웠으면 옆에서 누가 좀 말이라도 해줘야지. 말도 안 해줘요, 이제는. 그만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지금 이 상황을 오로지 자기 지금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대선에 어떻게 나가서 자기 죄에 어떻게 가려볼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거 하나에서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아니다. 저번에 무슨 현수막 그거
누가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현수막에 써 있었잖아요. 그거 뭐 내건다고 뭐 선관위에서 또 어쩌고저쩌고 말들이 많았는데 거기 현수막에 나온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이 끔찍한 사람들입니까? 이 미국 문화원에 불질러 버리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정청래. 근데 그 뭐 윤석열 대통령 사형당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또 어떤 국회의원은 총 맞아도 그것 윤석열 대통령이 잡아야 될 거 아니냐고. 야, 이게 진짜 이 극단적인 이런 말들이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거기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건 뭐 지금 여야를 떠나서 그냥 국회의원으로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뭐 더불어 악마들 그 당이 아니라서 당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 국회의원으로서 진짜 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에서 지우지 말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거 모르잖아요. 그거 잊어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그 극단적으로 미국 문화원에 그 불 지른 거 그거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시 그 마포에서 찍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 극단적인 범죄인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시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을 지금 맺는 겁니다. 이 비상계엄이 일으켜지는 이 그 밑바탕에는 그 사람들의 이 영향도 있어요. 몇 프로는 영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분명히 알고 절대 기억에서 지우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뭐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다시 재발부돼서 지금 이제 뭐 촌각을 다투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하루가 지나고 오늘 이제 뭐 서로 더 그 치밀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저번에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저번에 실패했던 경험을 자기네가 이제 다시 숙고를 하면서 공수처에서는 더 어떤 그 철두철미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또 어떻게 해서든지 막을 방법을 찾고 있겠죠. 그게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제 뭐 법을 준수하라 이런 건 다 이제 물 건너간 얘기인 것 같습니다. 법대로 집행을 해라 뭐 이런 거는 그냥 그 뉴스에서나 떠들 뿐이지, 그냥 말하기 좋은 말로 떠들 뿐이지 우리는 뻔히 알고 있잖아요. 다 그 물 건너간 얘기라는 거. 이제 법대로 하는 거는 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법대로 한다는 거는 순수하게 이쪽이나 저쪽이나 우리 법대로 합시다. 원래 사실 법대로 해주세요가 제일 무서운 말인데 지금은 우스운 말이 돼버렸어요. 법대로 해주세요가 그냥 웃어버립니다. 이쪽에서도 웃고 저쪽에서도 웃고 뭐 법대로 해주세요?
야, 개나 줘버려라.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지금.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은 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총선 패배의 책임을 왜 자꾸 그 딴 사람한테 돌리려고 합니까? 많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총선이 패배했다는 거를, 네? 우리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왜 딴 사람한테 덮어 씌우려고 합니까? 왜 우리 한동훈 대표한테 그걸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냔 말이에요. 물론 책임이 아주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때 그 위치 자체가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를 했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겁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참패한 거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질라 그러잖아요. 그 책임을 못 지니까 술만 들이다 먹은 겁니다. 술만. 우리나라 신문도 아니고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총선 대패 후 폭탄주, 그러니까 소맥 막 20잔씩 마셨답니다. 잠이 안 와서. 근데 국가를 생각해서 잠이 안 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와이프를 어떻게 카바쳐주나 이 생각하면서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뭐 그때부터 뭐 계엄이 어쩌니 저쩌니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리산 도사 명태균 녹취록 까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그냥 폭탄주로 그냥 매일 사는 겁니다. 저녁 때마다. 매일 소맥으로 그냥. 여러분, 그 소맥 20잔 마시면 이 판단이 제대로 안 돼요. 아무리 뭐 술이 세고 어쩌고 그래도 소맥 20잔 마시면 이 상황 판단 제대로 안 됩니다. 난 그거를 보고 누가 떠올랐냐면 연산군이 떠오르더라고요. 연산군. 아니, 연산군은 그리고 또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 한이라도 맺혀서 그랬다고 치지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뭔 한이 맺혔다고 그렇게 술을 그렇게 들이다 마십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연산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냥 전하의 말이 맞다고 그냥 아부만 일삼던 그 내시들, 그 사람들만 있었잖아요, 그죠? 그냥 아부꾼만 살아남는 거예요, 아부꾼만. 그럼 폭군 밑에서는 아부하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자기한테 맞는 얘기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텔레비도 안 보고, 텔레비도 다 저거 뻥이고 조작이고 거짓말이고. 왜냐면 자기한테 틀린 말 하니까,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그건 다 거짓이라고 조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부하는 유튜버들 말만 듣는 거예요. 전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전하를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거기다 갖다 명분을 들이밀어서, 그러고 나서 자기네는 호요식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 있고 좋은 거 맞고 마시고
띵까띵까 하는 겁니다. 국가를 위하기는 무슨 국가를 위해 무슨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만 바라는 거지. 그거 만약에 안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거 할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 주머니에 돈 안 들어오면 그거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연산군은 그 충직한 내시가 있었잖아요. 그 TV에서도 이제 방영됐었는데 김처선이라고 있었잖아요. 보다 못한 충실의 마음을 가진 김처선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혀를 잘라버렸어요. 혀를. 그때부터 연산군의 이 내리막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그 폭군이고 그 아부꾼들에 둘러싸인 그 왕이나 이 지도자는 그런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부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아부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선동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선동하고, 여론이 그렇다고 뭐 여론 막 이상하게 만들고. 지금 뭐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그 여론도 무슨 뭐 이상하게 조사했다면서요. 그 실제 실제 그 국민들 마음이 그렇지가 않다는 게 지금 그 여론조사 그 물어보는 문항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한테 입만 맞는 사람들은 물어보면 다 여론조사 좋게 나오겠지. 뭐 나쁘게 나오겠습니까? 관심 없는 사람들은 다 끊어버리는데 여론조사 여자만 나와도 아유, 누가 그거 듣고 있습니까? 바쁜 세상에. 그래서 그 바른 말 하는 김처선을 혀를 잘라버리고 말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내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아요. 우리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미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한동훈 대표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던 사람이 한동훈 대표라니까요. 대통령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 앞에 닥쳐올 상황을 뻔히 알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내쳐버렸잖아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에는 이런 극단적인 계엄까지 만들어가지고 진정 나를 위하는 사람을 내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깊숙한 관저에 그냥 거기 그냥 넓은 교도소일 뿐이에요. 그냥 춥지 않은 교도소일 뿐이에요. 바깥에도 못 나오고.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대통령이 잘 되기를 얼마나 바랬겠냐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만나자 그랬는데도 계속 안 만나고, 자기한테 아부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자기한테 박수 쳐주는 사람들만 만났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남아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되는 순간에 다 없어질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를 믿고 따라갑니까? 그런 사람들을 말을 뭐를 믿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꿍짝꿍짝을 해서 이 사단을 만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우리 위대한 이적실 방송을 절대 볼 리는 없지만 혹시 스쳐 지나가다가 보시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나를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쓴소리를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라고 아무 얘기도 못했잖아요, 옆에서. 그거 자신 있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 들었어야죠. 좀 귀담아 들어봤어야죠. 국민의 여론이, 국민의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는지를 귀를 열고 들어보셨어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게는 안 취해도 어느 정도 한인 신용이라도 했어야죠.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줬어야죠. 아니면 뭐 진상이라도 얘기를 하든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 이제 뭐 부덕의 소치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하겠습니다. 내 남은 임기 동안. 그리고 와이프인데 와이프한테 따끔하게 얘기 못합니까? 아니 모든 남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따끔하게? 당신 나서지 마.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아니 무슨 거기 김건희 여사 집에 대를 쌓이러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에 그 끌려서 그렇게 그 와이프 전화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까? 뭔 약점을 잡혔길래? 내가 볼 때 뭐 크게 약점 잡힐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김건희 여사 정도면은 뭐 윤석열 그때 검사면은 땡큐 아닙니까? 생각지도 못한 전혀 준비도 안 된 영부인도 됐는데 자기 팔자에 영부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자리가 자기한테 주어졌으면 그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욱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거를 사치스럽게 누리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남편이 그거를 바로 붙잡아 줘야지. 그거 누가 붙잡습니까? 오히려 그거를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탓을 하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의 유익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때 죽을 길이라는 거 알면서도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혓바닥이 잘릴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 말리는 당대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옆에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그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내가 나서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브레이크가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체 착륙이 된 거예요. 동체 착륙이.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겹쳐져서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계속 경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상황을 어떻게 그 국민들의 그 돌아가는 상황을 알지 못한 대통령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겁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어제 보니까 요새 그 AI 시대를 맞아서 그 엔비디아의 그 젠슨 황이라는 그 회장이죠, 그러니까 CEO죠. 그 사람이 이제 어저께 그 AI 그 혁명에 대해서 뭐 로봇 데리고 나와서 뭐 이렇게 막 주제 설명하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있대요. 거기에 이제 보면 그 5개 나라가 이제 거기에 그 앞으로 그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그 AI 그 관련돼서 이제 뭐 준비하는 나라가 5개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갔었는데 AI 시대를 준비하는 그 그룹 중에 5개 국가에. 근데 지금은 2군으로 밀려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거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당 대표일 때 이거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밀려나 버렸다니까요. 그냥 기타 국가로 밀려나 버렸어요. 그냥 5개 안에 못 들었다고요. 그 대만한테 이제 지는 거예요. 일본한테도 지고 중국한테도 지고. 그러니까 그 반도체 분야에서는 거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역전당해서 이제 우리가 밀리기 시작하면은 쭉 밀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 기술 격차가. 그거 따라잡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거를 예견을 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때 준비하자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AI 시대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자고 그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분명히 들었어요. 자세하게는 안 들었지만 내 관련 분야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다가올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거,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정책적인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밀려버린 거잖아요. 이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상황이 급하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 얘기는 사람들이 다 정치인들이 신경도 안 쓰는 주제가 돼버린 거죠. 자기네 당파 싸움에만 관심이 가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기타 국가로 밀려버리는 이런 참담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이거 얘기한 사람이 한동훈 대표밖에 없었어요. AI 시대를 준비하자고 말을 하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밖에 없었다니까요. 다들 그 당파 싸움에만 전념을 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만 전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당에서는. AI가 뭔지도 모를 거야 아마. AI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고 있지도 못할 겁니다. 관심도 없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자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왜 배신자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자고 했던 사람이 왜 배신자입니까? 그거 준비하라고 국회의원 시켜줬더니 그거 준비 안 한 지금 거기 남아있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배신자지. 국민 배신한 거예요. 국민들 배신하고 당파 싸움에만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국민 배신하고 지금 거기 한남동에만 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의 체포에 막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TV에 나와서 얘기하지도 않아요. 국민들이 시켜줬는데 자기 지금 범죄 혐의 이거 가리는 거에만 급급해 있는 거예요. 거기 그 따르는 그 떨거지들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 어떻게 지켜내서 자기 그냥 그 호요식 하려고 거기에 빌붙어서 늑대가 개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냥 평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자기 욕심 다 채우면서. 아니 어디다 대고 감히 그런 배신자라는 말을 합니까? 적반하장도 이분수 씨.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역사가 우리가 그 지금 쭉 그 연산군 이후로 지나온 역사가 김처선을 배신자라고 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충원을 한 김처선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전부가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배신자라고 욕을 합니까? 김처선을? 다 충신이라고 지금 알고 있고 충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드라마를 쓰고 있잖아요. 그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이 김처선이에요. 역사가 평가를 한 거죠. 근데 지금 나중에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역사가 평가를 하면 그때 가서는 이미 늦다 이거죠.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역사도 분명히 그렇게 평가할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뭐하러 공부합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우리가 그거를 다시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잘못된 간신인지 누가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충신인지 우리가 분명히 판단하라고 역사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대한 지적지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지적지를 시청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다가 보신 분 분명히 알아주세요. 진정으로 그때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랬고 또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사람이 한동훈 대표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습하면서 그때 그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분이라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시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지금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같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광재 의원이라든지 한지아 의원이라든지 이런 뜻을 같이 했던 의원들, 그리고 그 대변인직 사퇴한 그 여자분 있죠.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그 국민의힘에서 그 비대위에서 대변인직 맡아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대변인직을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결혼도 하셨다는데 그런 분들이 양심에 손을 얹고 양심의 소리를 듣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나라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대한 지적질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호소가, 이 소리가 지금 여러 사람들한테 지금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좀 꼭 좀 눌러주시고요. 또 알림도 좀 설정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